어젯밤 또 몇 번이나 뒤척이셨나요? 눈은 감겼는데 머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 생각만 돌고 돌았던 분들, 지금 이 영상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딱 한 숟가락 이걸 마시고 단 10분 안에 잠든 사람들이 지금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수면제도, 명상도, 기도도 아닙니다. 의사와 수면 전문가들이 직접 검증하고 권장한 수면을 유도하는 아주 특별한 습관, 오늘 이 영상에서 전부 공개합니다. 수면은 의외로 아주 작은 변화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걸 알고 실천한 분들은 하루도 안 돼서 밤이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한 숟가락, 그리고 10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의 수면도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전체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으니 조금만 시간을 내어 함께 해주세요. 참고로 먼저 말씀드리자면 다소 어려운 용어가 나오는 경우 편안하게 흘려 들으셔도 이해에는 무리가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제 몇 시에 잠드셨나요?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 잠들기까지 몇 시간 걸리셨나요? 30분, 1시간 혹은 침대 위에서 2시간 넘게 눈만 감고 계셨던 분도 계실 겁니다. 문제는 그게 어제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일 밤 반복되는 잠 못 드는 시간, 이게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낮엔 졸리고, 커피를 마셔도 멍하고, 집중력은 떨어지고, 결국 피로가 만성으로 굳어버립니다. 이건 단순히 잠을 못 자서 생긴 결과가 아닙니다. 수면 시스템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왜 어떤 사람은 눕자마자 코를 골고 어떤 사람은 뒤척이다 새벽을 맞을까요? 체질 차이? 그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뇌의 스위치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잠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현대인의 불면 원인 중 80%는 생각이 과열된 상태에서 수면을 시도했기 때문이라는 수면 생리학자의 분석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뇌는 아직 일하고 있는데 몸만 억지로 누운 겁니다. 당연히 잠이 오지 않죠. 특히 50대 이후에는 멜라토닌 분비가 줄고 스트레스 호르몬은 더 천천히 빠지기 때문에 예전보다 더 잠들기 어려워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수면제, 야식, 그리고 한숨과 자책, 그 어떤 것도 당신의 뇌를 수면 모드로 바꿔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겁니다. 수면 호르몬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뇌의 긴장을 해제하는 한 숟가락 루틴. 이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수면 관련 의학 저널에서 다뤄졌고 전 세계 불면증 환자들에게 자연 수면 회복 루틴으로 추천되고 있는 방식입니다. 이 루틴을 실천한 사람들의 평균 수면 진입 시간은 20분, 10분, 6분까지 줄어든 사례도 있습니다. 병원보다 빠르게 작동하는 수면 유도 스위치의 정체와 그 작동 원리를 정확히 설명드립니다. 이해하면 잠 못 드는 밤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계속 함께 보시죠. 우리는 흔히 잠을 못 자면 이렇게 말합니다. 피곤한데도 이상하게 잠이 안 와요. 그런데 이 말 속에는 중요한 힌트가 숨겨져 있습니다. 피곤한데도 잠이 안 오는 이유, 그건 바로 피로와 졸림이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피곤하다는 건 몸이 지친 상태를 말하죠. 하지만 졸림은 뇌의 신경 시스템이 이완 상태로 전환되었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즉, 몸이 피곤하다고 해서 뇌도 잠잘 준비가 됐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죠. 이 간극이 해결되지 않으면 누워도 잠이 오지 않고 자꾸 뒤척이게 되고 결국 또 불면의 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럼 뇌는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이제 자도 된다고 판단할까요? 여기엔 두 가지 핵심 스위치가 있습니다. 바로 멜라토닌과 감마 아미노부티르산입니다. 이 두 물질이 작동해야만 우리는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잠에 들 수 있습니다. 먼저 멜라토닌은 우리가 흔히 수면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물질입니다. 이건 빛의 자극이 줄어들면 뇌에서 분비되기 시작해 밤이니까 이젠 자자고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현대인의 생활 방식이 이 멜라토닌의 작동을 방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취침 전 강한 조명, 늦은 시간까지의 활동이 모두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는 요소죠. 특히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최대 3시간까지 지연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GABA입니다. 이건 뇌를 진정시키는 브레이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멜라토닌이 이젠 자자라고 신호를 보내고
GABA가 실제로 뇌의 활동을 줄여 생각을 멈추고 감정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즉, 수면은 단순히 뇌의 전원이 꺼지는 게 아니라 멜라토닌이 신호를 보내고 GABA가 뇌 전체에 브레이크를 걸면서 점진적으로 깨어있는 상태에서 잠드는 상태로 전환되는 매우 정교한 생리 과정입니다. 문제는 이 두 물질이 단순히 졸리다는 느낌만으로 분비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환경, 음식, 감정 상태, 루틴, 스트레스 모두가 그 분비량과 타이밍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두 가지 스위치가 제 시간에 충분히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오늘 영상의 핵심인 한 숟가락 수면 루틴입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 한 숟가락에는 멜라토닌의 분비를 유도하고 GABA 시스템의 작동을 도와주는 정확한 조합이 들어 있습니다. 수면을 부르는 바로 그 한 숟가락의 정체를 성분부터 작용 원리까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떻게든 잠들어 보자며 뒤척이는 수많은 분들에게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오늘 영상의 핵심이자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단 한 숟가락으로 잠을 부른다는 이야기의 정체입니다. 도대체 뭘 먹는다는 거죠? 수면제는 아니라고 했고 설마 꿀 한 숟가락 가지고 그렇게까지 의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들으시면 왜 이게 가능한지 그리고 얼마나 과학적인 접근인지 납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그 한 숟가락은 바로 따뜻한 꿀물입니다. 꿀을 따뜻한 물에 타서 잠들기 30분 전에 마시는 것. 이 단순한 행동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생리작용을 자극합니다. 먼저 꿀에 들어있는 자연당분은 뇌에 필요한 에너지를 빠르게 전달해 뇌가 이제 안정 모드로 들어가도 된다고 인식하게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당분이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의 흡수를 도와준다는 점입니다. 트립토판은 멜라토닌과 세로토닌의 전구체입니다. 즉, 꿀이 직접 멜라토닌을 만들어주는 건 아니지만 그 원료가 뇌에 잘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속장치 역할을 하는 겁니다. 트립토판, 세로토닌, 멜라토닌 이 전환 과정은 스트레스가 많거나 혈당이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잘 작동하지 않지만 꿀물로 당분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면 이 흐름이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꿀에는 미량이지만 마그네슘, 비타민 B6 같은 신경 안정에 관여하는 성분도 들어 있습니다. 이건 GABA 작용을 도와주는 간접적인 역할을 하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꿀이 아니라 따뜻한 꿀물이라는 점. 왜 따뜻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체온 조절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잠에 들기 전 핵심 체온을 살짝 떨어뜨립니다. 그 과정에서 말초 혈관이 확장되고 혈액이 피부 쪽으로 이동하면서 몸 내부의 온도가 조금 낮아지죠. 따뜻한 꿀물을 마시면 일시적으로 체온이 올라갔다가 서서히 내려오게 됩니다. 이 과정 자체가 몸에게 지금은 잠들 준비를 하자는 신호를 보내주는 자연스러운 유도 장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따뜻한 액체는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복부 긴장을 완화시키고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실제로 불안감이 높은 사람에게 따뜻한 음료 한 잔은 심박수를 낮추고 부교감신경을 자극하는 작용을 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순한 한 잔의 꿀물이 단순히 기분 좋으라고 마시는 음료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수면을 준비시키는 4가지 핵심 시스템, 혈당 안정, 트립토판 흡수, 체온 조절을 동시에 자극하는 셈입니다. 물론 꿀물이 마법처럼 단 5분 만에 바로 당신을 잠재우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몸은 그 루틴을 기억하게 됩니다. 아, 이걸 마시면 이제 자야 하는구나. 그렇게 수면의 조건 반사가 형성되면 한 숟가락의 꿀물이 곧 수면의 출발 신호가 되는 것이죠. 이 꿀물을 언제, 어떻게, 어떤 조건에서 마셔야 가장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타이밍이 결과를 바꿉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이전 장에서 따뜻한 꿀물이 수면을 부르는 강력한 도구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언제,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같은 꿀물이라도 타이밍이 조금만 어긋나면 효과가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꿀물 마셨는데 효과가 없었다는 분들 대부분이 타이밍, 양, 온도, 주변 환경 등
작은 디테일을 놓친 경우였습니다. 단 한 잔으로 수면을 유도하는 정확한 실행법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꿀물 마시는 최적의 시간, 가장 효과적인 시간은 잠들기 약 30분 전입니다. 너무 이르게 마시면 그 효과가 사라지기 전에 뇌가 다시 각성할 수 있고, 너무 늦게 마시면 위에 부담을 주거나 화장실 때문에 중간에 깨게 될 수 있습니다. 30분이라는 시간은 뇌와 위장이 동시에 이완되는 가장 안정적인 골든 타임입니다. 꿀물의 온도는 물의 온도는 40도에서 50도 정도, 손으로 잡았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수준이 가장 적당합니다. 너무 뜨거우면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고, 너무 미지근하면 체온 조절 효과가 떨어집니다. 따뜻한 물은 심리적인 안정감과 함께 말초 혈관을 확장시켜 체온을 서서히 낮추는 준비를 도와줍니다. 꿀의 양은 밥숟가락으로는 절반 정도면 충분합니다. 꿀은 당분이기 때문에 과다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 내려가며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적은 양으로도 트립토판 흡수와 GABA 촉진엔 충분합니다. 당뇨가 있거나 인슐린 저항이 있는 분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시는 환경 만들기.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꿀물을 마시는 동안에는 TV, 밝은 조명은 모두 피하셔야 합니다. 눈과 귀, 뇌가 조용하고 안정된 상태여야 멜라토닌과 GABA 작용이 극대화됩니다. 가능하면 조도는 낮추고 오디오북을 조용히 듣거나 호흡을 천천히 느끼는 시간이면 더욱 좋습니다. 마신 후 해야 할 행동. 꿀물을 마신 뒤에는 조용한 공간에서 폭식 호흡을 35분 정도 해보세요. 숨을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동작을 반복하면 뇌파가 점차 느려지고 자율신경이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침대에 눕기보다는 15분 정도 앉은 자세로 안정시간을 갖고 누우시는 게 좋습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몸과 뇌는 꿀물을 마시고 폭식 호흡을 하면 곧 잘 시간이구나라는 조건 반사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루틴이 자리 잡으면 하루가 끝날 무렵 뇌가 자동으로 이완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꿀물 효과가 없을 수도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개인의 체질이나 현재 스트레스 상태, 기존의 수면 루틴에 따라 처음엔 효과가 미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반복성입니다. 이 루틴을 일주일, 2주일, 21일 이상 반복하면 뇌는 그 루틴을 학습하고 더 빠르게 수면 상태로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하루 이틀 하고 안 되네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수면은 훈련입니다. 그리고 꿀물은 그 훈련을 부드럽게 이끌어주는 도구입니다. 이제 뭘 먹을지뿐 아니라 언제,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마실지까지 모두 아셨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수면을 방해하는 습관들입니다. 이걸 몰라서 좋은 루틴 다 망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절대 피해야 할 행동 3가지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잠드는 기술만큼 안 하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계속 함께 하시죠. 지금까지 따라오셨다면 이제 수면을 부르는 루틴은 거의 완성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 좋은 루틴을 실천하는 것만큼 나쁜 습관을 제거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수면을 망치는 습관 하나가 앞에서 공들인 모든 노력을 무효로 만들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수면 방해 습관 2가지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매일 밤 반복하고 있는 행동들입니다. 본인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뇌는 그 행동 하나하나에 즉각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뒤척임과 무기력한 아침으로 나타납니다. 잠들기 전 음주, 술 한잔하면 잠 잘 오던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술은 분명히 초반에 약간의 졸림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신경을 억제하는 마취에 가까운 작용이지 건강한 수면을 유도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알코올은 수면 중간 단계에서 REM 수면과 깊은 수면 단계의 NREM을 파괴합니다. 즉 잠이 들어도 자는 내내 뇌가 회복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술은 이뇨작용으로 인해 밤중에 화장실을 가게 만들고 체온을 급격히 올려 수면의 안정성을 무너뜨립니다. 결국 잠은 잤지만 하나도 쉰 느낌이 없다는 상태가 반복되죠. 침실을 다용도로 사용하는 습관, 침대에서 TV를 보고 간식도 먹고 수시로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분들 많으시죠? 문제는 뇌가 그 침대를 일하고 깨어있는 공간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침대에 누웠을 때
몸은 쉬고 싶은데 뇌는 계속 무언가를 해야 하는 공간으로 반응합니다. 이건 매우 강력한 무의식의 작용입니다. 침대는 오직 자기 위한 공간으로만 사용해야 뇌가 그 공간을 휴식과 수면의 신호로 인식하게 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음주는 잠의 질을 무너뜨립니다. 침실은 오직 자는 공간으로 바꾸세요. 이 두 가지만 제거해도 앞에서 알려드린 꿀물 루틴의 효과는 2배 이상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잠들기 전 1시간의 생활 패턴은 하루 전체 수면의 질을 결정하는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간에 무엇을 하지 않느냐? 그것이 진짜 수면 습관의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모든 정보를 하나의 순서로 정리한 황금 수면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순서대로만 따라하면 잠 못 드는 밤 정말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함께 마무리해 볼까요? 지금까지 많은 내용을 배워 오셨습니다. 수면을 방해하는 요소, 수면을 유도하는 꿀물의 원리, 그리고 그걸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방법까지. 그렇다면 이제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나의 루틴으로 정리해서 매일 실천하느냐가 남았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이 루틴, 처음엔 조금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단 일주일만 반복하면 몸이 기억합니다. 한 번 자리 잡힌 수면 루틴은 약 없이도 자연스럽게 잠드는 습관성 수면 시스템이 됩니다. 하나하나 따라해 보세요. 1. 조명 줄이기. 조도는 수면의 시작 신호. 불빛은 멜라토닌의 가장 강력한 방해자입니다. 천장등 대신 노란색 스탠드 조명 하나만 켜두세요. 조도만 낮춰도 뇌는 자동으로 이제 밤이다라는 신호를 받아들입니다. 2. 간단한 족욕 또는 따뜻한 세안. 족욕은 말초 혈관을 확장시켜 체온을 떨어뜨릴 준비를 합니다. 세안은 얼굴의 감각을 정리하고 하루의 피로를 정리해주는 마무리 동작이 됩니다. 5분이면 충분합니다. 3. 꿀물 루틴 실행. 취침 30분 전 한 스푼의 꿀을 따뜻한 물에 타서 천천히 마십니다. 마시는 동안엔 말을 줄이고 조용한 음악이나 호흡에만 집중하세요. 꿀물은 혈당을 안정시키고 트립토판의 흡수를 도와 수면 호르몬이 생성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4. 복식호흡 3분에서 5분. 숨을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복식호흡을 최소 3분 이상 반복해 보세요. 이때 가장 좋은 자세는 허리를 곧게 세운 채 등받이에 기대 앉는 것입니다. 복식호흡은 심박수를 낮추고 뇌파를 천천히 이완시키는 가장 간단한 명상 도구입니다. 5. 침대에 눕는 순간 잠을 자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잠들어야지 하는 생각이 수면을 방해합니다. 대신 지금의 감각에 집중하세요. 이불의 감촉, 숨소리, 심장소리, 그리고 뇌가 천천히 가라앉는 느낌. 이 모든 걸 느끼고 있으면 뇌는 지금이 자야 할 시간이구나 하고 스스로 이완됩니다. 6. 침실은 잠을 위한 장소로만. 침대에서는 책도 TV도 금지입니다. 오직 수면을 위한 공간으로 훈련하세요. 뇌는 공간을 기억합니다. 침대에 누우면 자동으로 이완이 시작되는 조건 반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하루에 딱 1시간만 투자해서 반복해 보세요. 7일이면 몸이 반응하고 21일이면 루틴이 자리 잡고 30일이면 잠드는데 고민이 사라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모든 습관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단 하나의 원칙과 함께 오늘 배운 것들을 어떻게 삶에 녹여내면 좋을지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수면을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중요한 한마디를 전해 드릴 겁니다. 놓치지 마세요. 지금까지 꿀물 루틴, 복식호흡, 조명, 족욕, 침실 환경까지 하나하나 배워오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릴게요. 도대체 숙면하는 사람들은 뭐가 다를까요? 수면 보조제를 먹을까요? 특별한 명상법을 매일 하나요? 아니면 체질이 그냥 좋은 걸까요? 정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들은 잠을 일부러 자려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대부분의 불면증 환자들은 잠을 자려고 애씁니다. 시계를 보고 초조해하고 지금 자야 되는데라는 압박에 시달리죠. 하지만 숙면을 잘하는 사람들은 수면을 노력해서 얻는 대상이 아니라 흐름 속에 맡기는 과정으로 여깁니다. 이게 바로 10분 안에 숙면하는 사람들이 지키는 단 하나의 원칙, 바로 잠을 억지로 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면은 노력한다고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도망갑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잠이 자연스럽게 찾아오도록 환경과 습관을 준비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명을 줄이고 꿀물을 마시고 복식호흡을 하고 뇌를 이완시키는 조건을 만들어 온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을 매일 반복하면
뇌는 그 흐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침대에 누우면 저절로 졸음이 몰려오고 몸과 뇌는 이제 쉴 시간이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이건 약도, 명상도, 기도도 아닙니다. 과학이고 훈련입니다. 잠 못 자서 괴로운 날들, 내가 왜 이러지 자책했던 밤들, 이제는 끝낼 수 있습니다. 그저 딱 한 숟가락, 그리고 10분의 준비만으로도 당신의 수면 인생은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신 여러분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제는 실천할 차례입니다. 오늘 밤부터 딱 한 숟가락의 루틴을 시작해 보세요. 그 첫날의 변화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꼭 읽고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런 실용적인 건강 루틴을 앞으로도 꾸준히 정확하게 전달해 드릴게요. 혹시 주변에 잠을 잘 못 자서 고생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으시다면 공유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 한 번의 전송이 누군가에겐 오랜 고통을 끝내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수면 습관은 어떤가요? 오늘 소개한 방법 중 이거 나도 해봤는데 효과 좋았다. 혹은 이건 처음 듣는데 시도해보고 싶다 싶은 게 있다면 아래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의 숙면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